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기업 지배 구조의 유형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고요. 자, 얘는 주식회사를 주주의 사적 재산으로 인식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뭡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 주주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경영자가 주주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이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주주 가치 극대화를 이렇게 추구하도록 뭐예요? 경영자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대리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인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주 이익을 확보하고자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가격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M&A 허용 등과 같은 시장규율 관련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뭐예요? 시가 중심으로 평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가치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과가 이제 경영자의 성과 자체가 시장에 의한 가치 평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스럽게 푸시업 제도에 푸시할 수 있는 뭐예요? 제도로서 이런 M&A 효용이라든지 주식 시장에서 주식 가격에 의한 기업 가치 평가 등이 뭐예요?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경영진의 어떤 견제 장치 로 이렇게 작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주식회사를 주주, 경영자, 총업원, 채권자, 정부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공공이익연합체로 인식하는 모델 관련된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근래 보시면 이해관계자 관리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래 조금 더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 의하면 경영자는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는 물론 더불어 사회적 책임까지도 부여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관계자가 이해상충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게 되며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내부 상호 감시를 통해서 대리 문제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주주 자본주의 모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개념 용어 정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만 일단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기업 결합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 결합, 집단화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 보시면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다각적 결합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의 어떤 개념 정의들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업의 어떤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보고요. 보시면서 요거와 관련된 사항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자, 통상적으로 그냥 저는 요 예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영업무역이라고 해서 의류라든지 와 관련된 OEM 회사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고요. 자,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라고 볼게요. 자, 우리 회사라고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영업무역 제작하는 게 어디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냐 그러면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노스페이스라든지와 관련된 브랜드의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OEM 방식으로. 자, 그럼 뭐예요? 이 제품들을 사는 소비자가 있겠죠. 그죠? 소비자가 있어요. 자, 옷이라고 일단 볼게요. 옷을 제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옷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방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원사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방직 기업이 있을 거예요. 방직 기업.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모직은 사실 다른 사업 분야로 보면 다른 부분이 조금 더 훨씬 크지만 어쨌든 제일 모직이라고 예를 들게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죠. 자, 이게 나의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뒤편에 가시게 되면 391페이지 가시면 전방통합, 후방통합 이런 것들 개념이 나와요. 그 전방통합, 후방통합에 대한 관점까지도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방통합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예요. 영업무역의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를 바라봤을 때, 그죠? 소비자를 내가 맞아봤을 때 내 앞쪽에 있으면 뭐예요? 전방이에요. 결국은 뭐다? 이 나이키나 노스페이스 같은 유통 브랜드. 그죠? 얘네들이 나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무역에서 너무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나이키 혹은 노스페이스를 인수를 했다 혹은 사업을 인수했다 그러면 그때 뭐다? 이 전방통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소비자를 바라봤을 때 내 앞에 위치하면 전방. 자, 반대로 뭐예요? 원산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뭐예요? 아, 이 제품 제작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뭐예요? 원산 공급 업체 방지 기업을 인수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얘는 후방. 그죠? 왜 후방입니까? 내가 소비자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직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얘는 후방 통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우리 다시 391페이지를 가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다각적 결합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수평적 결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와 있으니까. 자, 보시면 OEM 제조업체는 영업무역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세시럽이라든지 얘들도 한세시럽도 엄청 큽니다. 한세시럽, 뭐 예를 들어 호전시럽, 그죠? 그 다음에 약진통상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유사한 OEM 업체입니다. 그죠? 자, 그래 일종의 보면 내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 자, 수평적 결합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나와 레벨이 같은 거. 저 뭐예요? 한세시럽이나 호전시럽이나 약진통상 같은 나와 유사한 업을 하는 그죠? 내 동일 수준에 있는 업체를 합치는 거. 이게 뭐예요? 인수하거나 뭐 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수평 결합이에요. 결국은 수평 결합은 뭐겠어요? 마켓 쉐어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시장 내에서 내 지분을 늘리는 게 이 수평 결합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시장 통제력 강화 이렇게 돼 있죠. 시장 통제력. 그죠? 마켓 쉐어를 늘리니까 시장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수직적 결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직적 결합은 뭐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요게 뭐예요? 수직적 결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봤던 후방 통합이나 전방 통합이 수직 결합의 일종이겠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수직 결합의 목적은 그럼 뭘까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원사를 원활하게 공급받거나, 혹은 더 싸게 공급받거나, 판매하는데 단가를 더 잘 받거나, 그죠? 혹은 판매 채널을 더 잘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자,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경영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키워드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죠? 자, 수평 결합은 뭐예요? 시장 통제력이고요. 수직 결합은 경영 합리화. 경영 합리화인데 결국은 뭐예요? 단가를 좀 싸게 뭐예요? 소싱 받거나 소싱하거나 혹은 좀 비싸게 공급하거나. 그죠? 이런 관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경영 합리화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담아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외형 확장 위험 분산 목적이잖아요. 자, 방금 봤던 수평 결합, 수직 결합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 전체 산업 내에서 해당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면 그래서 우리 산업 외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A라는 산업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뭐예요? 영업무역이 전혀 다른 산업군으로 넘어가서 해당되는 기업들을 확산시키는 게 뭐다? 예, 다각적 결합.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동일 산업군 내에서 수직 결합, 수평 결합. 동일 산업군을 벗어났을 때 뭐예요? 예, 그때는 다각적 결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1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 키워드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